봐. 일단 있잖아. 하기 전에 배경지식부터 깐다. 혹시 모르는 애가 있을까 봐. 자, 금리라는 말이 있다. 근데 여기까지. 금리랑 뭐는 같은 말인데?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이다. 저기까지. 그리고 이 금리와 이자율이. 어, 그리고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알겠지? 요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냥 은행 다니는 것보다 한국은행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 한국은행 입사 시험 문제 보면 진짜로 진짜 어렵다. 알겠지? 경제학 끝판왕들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금리하고 이자율은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경기는 침체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기는 호황기가 있겠다. 저기까지. 날, 아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그럼 호황이면 좋잖아요. 마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는 과열기가 있다. 그렇게 하자. 네. 그러면 둘 다 침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목적은? 침체일 때는 경기를 뭐 시켜야 돼?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그리고 과열기에는 경기를 진정시켜야 된다. 목적은 똑같다. 어쨌든. 가운데로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일 때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되겠어? 적게 풀어야 되겠어? 많이 풀어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돈을 많이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금리를 낮추는 거. 알겠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에, 알겠니? 돈이 많이 풀린다. 예, 저기까지. 날 이해됐지?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어? 많이 풀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맞아. 됐니?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너가 베네수엘라 알지? 거기에 빵 하나 사 먹으려면 리어카로 돈을 싣고 가야 되지. 얘는 여기까지. 진짜야. 가서 검색해봐. 베네수엘라 가면서 빵 하나 사 먹으려면 리오크로 돈을 싣고 가야 돼. 왜요? 화폐를 무진장 찍어냈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똥이야. 얘는 그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뭐 한다고? 상승한다. 얘는 여기까지. 요게 기본적인 도식이다. 그러나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지.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된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반대로 해볼게. 경기를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금리를, 알겠지? 올리는 거다. 됐니?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기 혹시나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이자는 돈을 맡겼을 때도 받지만 돈을 빌렸을 때도 낸다. 알겠지?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이 겁나 낮아.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어렵게 빌리겠어? 쉽게 빌리겠어? 쉽게 빌려. 알겠니? 그러니까 있잖아. 시중에 돈이 유통이 안 되게 안 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 8.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이 적게 풀리지. 알겠니? 왜 적게 풀리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답을 해줄게.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빌리면 많이 내야 돼? 평소보다 적게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빌려, 안 빌려? 안 빌려. 그 다음에 돈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야. 돈을 맡기는 사람이 이자를 2% 주다가 이제 5% 준대. 그러면 돈이 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겠어? 은행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적게 돌아. 여기까지. 그만지 이해했니?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는 왜 설명해 주는데요? 상식이라서. 나중에 계약 문제 나오면 계약도 다 설명해 준다. 상식이다.
알겠니? 내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꼭 독해력 안 되는 애들이 그냥 읽고 이해한다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알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돈이 적게 풀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올라가. 된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알겠지?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야.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대응책으로 금리를 올려버려. 이해는 여기까지? 그래서 올려버려서 돈이 적게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다 보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기존의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그 경기를 진정시키고 부양시키는 방법이에요. 이해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제일 마찬가지로 미국이 뭐 금리 올리느냐 내리느냐 금리 올리느냐 기준금리 올리느냐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적게 돌아. 대신 금리를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이 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유동성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올라가 버려요. 금리를 낮추면. 그러니까 시중에 이해되지?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돌아. 그러다 보니까 주식, 알겠니? 이런 시장들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집값 이런 거 다 폭등해. 왜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됐니? 돈 겁나 많고. 야, 니 봐봐라. 금리를 낮췄어. 그럼 은행에 저금해봤자 얼마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은행에 저금해? 주식하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동성이라고. 이런 걸 유동성이라고. 이해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 있잖아. 경제학 지문에서 보통 경제지체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그냥 정부와, 알겠니? 민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정부와 기업과 가계 이렇게 한다. 알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민간은 가계와 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겠지. 근데 요 셋 중에 하나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으로만 설명하거나 아니면 정부, 가계, 기업으로 설명하고. 이해했나? 자, 그럼 볼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요거는 필수 배경 지식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필수 배경 지식이야. 이 정도는 진짜 알고 있어야 돼. 됐니? 자, 한번 볼게. 알아이. 자, 우리 5주차를 이렇게 지문을 실은 이유는 뭔데요? 그럼 여기서 네가 말할 형식은 뭡니까? 바로 견주기다. 알겠지? 어. 각각의 입장을 비교하고, 알겠지? 하는 경우에 지문이. 이게 작년에 칸트, 그 다음에 6평 때 플로리디,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9월 달에 공공저널리즘. 알겠니? 요새 핫한 소재 중에 하나다. 저기까지. 누가 이해했나? 이해했냐고. 네. 그리고 기억력 밑줄 딱 쳐놨지. 두 개 뭐하는 문제겠는데. 그래. 형식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두 달 동안 형식 한다고 일단. 그럼 다음 건 어떻게 돼 있는데요? 다음 거는 소재별로 돼 있다. 2주차는 인문, 2주차는 사회, 2주차는 과학, 2주차는 기술. 그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 내가 형식별로 돼 있어. 이해했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봐. 내가 5지문 올려줄 텐데 최근 거 3개랑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기초대사량 지문이다. 기초대사량도 2개를 견주기. 요 형식 딱 알면 보여. 됐냐? 자, 그럼 해보자. 여기서 소리 지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지. 전통적 나왔다. 끝났다. 여기까지. 전통적이 나온다는 건 다음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 여기까지 다음 버전이 있다는 얘기.
그치? 이렇게 보면 된다. 자, 봐.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발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야. 됐니? 요게 목표인데 됐니? 요게 목표인데 뭐를 활용한다 그랬어? 금리를 활용한다.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구체화가 나와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봐라. 저기까지 요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책 금리를 활용한다고 했지. 진짜 구체적이지. 인상을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는 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같은 말입니다. 맨날 그러니까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는 건 봐라. 금리가 올라가지. 그럼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 안 빌려? 안 빌려. 그 말인 거예요. 신용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돈을 안 빌리니까. 여기까지 그 말이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 당연하지. 돈이 안 도니까 수요는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줄어들겠지.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되고 여기까지. 그다음 반면 뭐가 반대되는지 보면 경기가 이때는 뭐야? 경기가 위에는 뭐야? 경기가 뭐 되었을 때? 과열되었을 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반대 과정이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어떤 말이라고? 여기까지. 또 한 문장이 다다. 됐니?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독서 읽을 때 제발 부탁하는데 분단 단위로 읽어라. 진짜 부탁 좀 하자.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그러니까 됐니? 이게 무슨 뜻이야? 금융 뭐야? 은행이지.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이 그냥 내가 통화정책을 쓰면 내가 금리를 내렸어. 금리는 돈을 많이 빌려주면 되고, 알겠니? 내가 금리를 올렸어.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해보자. 다 이해해봐. 통화정책이라는 건 금리지. 아까 분명히 금리야. 그러면 내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니? 그러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아니 얘들아 위에 저기 이거 한 문장 했다. 한 문장. 어, 한 문장 했어. 한 문장. 그럼 이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가 그 말 했지. 요약 잘하는 애가 장땡이라고. 다 같은 얘기라고. 형님, 이게 다지 뭘 자꾸 이상한 걸 해. 형님, 그럼 하나만 기억하면 돼. 결국 전통적 경제학에서 통화정책은 뭐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조정한다고? 금리를 활용한다고. 그럼 잘 봐. 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본다는 게 무슨 말인데? 정책 금리를 내려. 그러면 우리 가서 중앙은행 가서 돈 빌리나? 네 중앙은행 가서 돈 빌려? 아니잖아. 그냥 근처 은행 가서 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 그러면 시중은행들도 다 금리를 낮추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은행을 그 정도 용도로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낮추면 내가 돈 빌리러 가고 돈 받고 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한다. 전달 경로로만 보면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두 개를 반드시 뭐해서 봐야 돼? 그렇지. 구분해서 봐야 돼. 이런 것만 태우면 된다. 내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지. 이것만 태우면 어. 됐니? 그러니까 위에는 분명히 통화정책이라고 했고 밑에는 금융감독 정책이라고 했고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돼. 자, 그럼 봐봐.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을 감독하는 정책이겠지. 됐니? 결국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당연히 뭐가 안정된다? 금융이 안정된다.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협, 뭐 신한,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 금융도 자연스럽게 안정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미시 건전성 정책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전통적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결국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금융감독 정책은 뭐다? 미시 건전성이다. 자, 더 나아가 보자. 미시라는 게 뭔데? 미시의 반대가 뭐야? 거시지. 그러니까 미시라는 건 전체적인 걸 본다는 거야. 개별 사례를 본다는 얘기야. 그렇지. 라고 미시까지 이해했다. 겁나 잘 본. 네. 그래서 개별이구나. 그래서 그 말이 좋지. 어휘력이 강한 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이 시험. 그래서 내가 어휘 부족한 애들이 점수를 잘 받기를 바라는 건 망상이다. 불가능해. 알겠니? 지금 수능은 그래.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나올 때마다 어휘 모르겠으면 익히라 그랬지. 근데 예전에 평가원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다. 하나 물어보자. 평가원에 이런 문제 있어. 요원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 요원하다가 뭐야? 와, 설마 FBI 요원이. 요원하다가 뭐야? 대체 나왔던 말이야. 자, 이거 사진 찾아봐. 자, 그 다음에 한다. 자, 실제로 성적 그렇게 나. 그는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 I,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됐지? 여기까지 이게 전 이야기. 됐니? 그러니까 이해됐나? 너가 이거 평가에 나온 말이지. 어, 몇 면이. 평가원에 기출에 2번 나왔지. 수능에서도. 뭐 무슨 뜻이야? 몇 면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 수능에 2번 나왔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미시 건전성. 자, 그 다음. 정책에 집중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네, 이러한 관점은 네가 찾아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은 뭔데? 간단하게 정리해. 앞에가 퉁치는 거니까.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만 확보되면 된다. 네. 그다음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해해야 돼. 왜요?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니까. 저기까지 당연한 거지. 금융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그게 경제 성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는데요? 수출! 근데 반도체!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있잖아. 진짜 똑똑한 애들은 공대를 가야 돼.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때도 변하지 않았어. 근데 봐봐. 공대 가야 돼. 그래서 알지? 열심히 노력하고 협력하고 화합해서 막 최신 기술도 만들어내고 반도체 만들어내고 그렇지. 그게 맞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로는 돈을 벌 수 없다. 내수로 있잖아. 나라가 지탱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필요한 요건이 뭐예요? 인구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로는 절대로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했니? 맞잖아. 그래서 나는 수출 역분이라는 말이 진짜 좋아. 당연한 거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 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알겠지? 한때 그랬지. 지금도 그렇긴 한데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의대로 가고 난 그 말도 한 적 있다. 뭐라노? 그냥 주변 사람들 돈 없어서 다 굶어 죽으면 다 같이 굶어 죽어. 네. 그 다음에 진짜야. 그래서 거기 가야 돼. 그래서 가끔 있잖아. 진짜 똑똑한 애들이 과고 가고 막 카이스트 가고 연구하고 뭐 최신 기술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있잖아. 카이스트 연구원 뭐 이 기술 개발에 정말로 긍정적인 시도로. 이러지 않으면 이런 애들이 이런 상황이 이런 교육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 그리고 공학자들이 당연히 대우를 받아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외부에서 돈을 벌어. 안 그러면 돈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네, 그렇다고 의대 가는 애들이 법적으로 저도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현상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하나. 그다음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이제부터 버블이라고 하겠다고. 됐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뭐라고 하겠다고?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인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개별 금융회사만 안정적이면 되냐? 어차피 버블도 없을 거고. 됐니?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금융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그냥 너희 자체로 안정적으로 있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미시 건전성 정책. 그리고 나 하나 얘기하는데 많이 얘기하는 거지. 난 이걸 다시 얘기하는데 찾을 거다. 여기 기인한다가 뭐야? 기인한다가 무슨 뜻인데? 그렇지. 기인한다가 뭔데? 원인이 발생하게 된 이유인 것이 됐니?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요거지. 요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인식 때문에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봤던 거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게 된 근거가 뭐냐고. 알겠니? 그것이 1번과 2번이야. 그러니까 난 이 근거를 찾을 거야.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이걸 말라 기억해. 됐니? 그러니까 요약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나?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 문장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네가 찾아서 놔둬도 되는 문장과 가져가야 될 문장을 잘 구별한다. 그게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인데? 독해력이 좋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가 독해력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 시험지로 아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줄 아나? 그냥 있잖아. 냉정하지만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네 노력이 점수로 나와야 된다. 네 노력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관념적이니까. 근데 결과는요. 구체적인 거지. 네 아까 봐라.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자동으로 이해돼. 이제부터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미시 건전성은 당연히 뭐만 건전하면 금융 안정이 달성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만 안정적이면 다 안정적이 되니까 당연히 누구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건데 개별 금융회사만 맞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자본의 하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야? 자기 자본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은행이 안 망한다라는 거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하한을 설정한다는 건 자기 자본이 이 정도는 은행에 갖고 있어져야 당연히 은행이 안 망할 거 아니야.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한을 설정하는 이유도 뭐 때문인데? 아니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봐. 뭔데? 개별 금융회사의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됐니? 맞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다 이해를 해. 됐니? 이렇게 털어보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다 말이 되게 써놨거든. 됐니? 그냥 있잖아. 국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데? 옛날에 그 국어 만점자 있지? 얘기한 애가 뭐라고 했어? 수능 만점자. 모르는 게 없었다고. 그러면 돼.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야. 됐니? 다 이해가 되면 되지. 어떤 애가 어떻게 국어를 다 많이 썼습니까? 다 이해가 되던데요. 그럼 된 거지. 그 자꾸 블라블라 말이 필요해. 다 이해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랬지. 독서는 문제 싸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지문 이해 다 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 그리고 최저 자기 자본 규제. 그게 미시 건전성의 뭔데? 정책 수단이 되는 거지. 이게 정책 수단인 거지. 날 맞나. 이해나 여기까지. 근데 팔이 짧아졌나?
이거 얼마 전까지는 이게 팔이 딱 맞았는데 이거 왜 길지? 봐봐 몸이 불균형한가? 아 불균형하지. 근데 너무 심한데. 근데 여기까지 이해됐나? 또 오체 불만족이란 책 하나. 아 모르나? 자 그다음 자 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맞지? 이처럼 나오면 뒤따라가 뭐라고 그랬어? 앞녕 싹 다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지. 봐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걸 뭐라고 하겠다고 이제부터 이원적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겠다. 네, 여기서 힌트 한 번 더 줬다. 진짜야, 출제자가 힌트 한 번 더 줬어. 양심 있으면 뭐와 뭐를 구분해서 읽으라고? 금융감독 정책과 통화정책을 구분해서 읽으라고. 됐니? 구분해서 읽으라고. 맞나, 맞나? 자, 그 다음.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겠지, 당연히.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지. 그러면 전통적 경제학은 금융위기 이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근데 꼭 이렇게, 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개동아 소라고 앉아있네. 여기까지. 견주기에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 아까 행정규칙도 봤지. 원래, 그렇지. 똑같다. 넘겨봐. 몇 번이야? 1번이지. 여기까지 1번 보면 됐니? 금융위기 1번, 2번, 이전에 3번까지. 이전에. 그 다음에 4번, 5번.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에 거, 밑에 거. 그 다음에 나 하나 재밌게 해주면 1번, 2번, 4번은 이 2번까지 모르겠다. 1번, 4번은 이해 안 하면 못 푼다. 여기까지 그냥 무식하게 찾기가 불가능하다. 저기까지. 됐니?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렵다. 지금 경제 지문이 훨씬 어려워. 됐니? 한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 그러면 생애. 왜 내가 아까 1번, 2번 그게 안 될 거라, 1번, 3번 그게 안 될 거라. 이 부분이. 여기서 막히는. 여기까지, 분명 앞에까지는 됐다. 네, 8.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해볼게. 우리 지금부터 가장 무식하게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 요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나 나오면 그러나 뒤에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더 해볼까?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자성이 일어났다. 저걸 더 해볼게 일단. 자, 그다음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자, 바꿔 빨리 앞에 말로. 간단하게 바꾸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뭐냐고? 어? 간단하게. 통화정책이야, 금융감독정책이야. 그래, 위에 있지, 통화정책이지. 아이, 참. 됐니? 1문단에 있지 않나? 금리를 하려고 한 문장만 가져가면 된다니까. 됐니? 통화정책이야. 그냥 바꿔볼게, 그냥. 무식하게 바꾸자.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뭐를 관여하여? 잘 봐. 한다. 자, 근데 이게 뭐를 갖고 왔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불안을 이야기했어. 자,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불안은 통화정책에서 하는 거야? 금융감독정책에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지문을 보고 답해, 그냥. 괜찮으니까. 어느 정책에서 담당하는 건데? 금융감독정책에서 하는 거. 됐나? 그리고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통화 정책에서 실시하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일단 또한이니까 그 전까지 할게. 한 개 더. 위에 발에 위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은 뭐라고? 금융은 어디서 실시한다 그냥 금융감독 정책에서 하고 통화는 어디서 담당한다? 통화정책에서 담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접근 방식? 이원적.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다. 그런데 내가 그 말 해줬지. 그러나가 쓰인 이유가 뭘까를 반드시 뭐가 뒤집어졌냐? 뭐가? 금융 시스템이 와야 되면 뭐만 무너지면 돼, 그냥. 금융이 무너지면 되는데 뭐가 확산된 거야? 경제가 불안해진 거야. 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원래 경제 안정은 누가 도모하는 거냐? 1분단에 1000불만 가져가면 된다니까. 됐니? 야, 경제를 안정시키는 건 통화정책에서 하는 거야? 금융감독 정책에서 하는 거야? 통화정책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나. 자,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금융감독 정책이 실패했는데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거고, 맞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렇지. 그러면 이원적 접근 방식이 된다는 얘기야? 따로따로 된다는 얘기야?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겠나? 당연히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 반성인 줄 알지? 설마 자석의 성질은 아닐 거 아니야. 된 여기까지. 뭐라노? 요원아도 뭘 무서워. 됐니? 그러니까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는지 알겠지? 된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기존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이원적 접근 방식으로 당연하지.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알고 이 내용이 뭐가 돼야 돼? 구체화돼야 된다는 건 안다. 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봐.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워낙 커지니까 이거 하나 망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더라. 이 말이야. 된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잘 봐. 생각을 해. 왜 하고 어떻게를 반대. 잘 봐. 내가 그랬지. 개별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어.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려. 그러면 개별 금융회사가 망해도 원래는 시스템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해 봐. 그러면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금융회사가 망했어도 뭐는 제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돼. 시스템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시스템이 튼튼해져야 돼. 개별 금융회사가 튼튼해져야 돼. 시스템이 튼튼해져야 되지. 맞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가 망해. 이게 망해. 그런데 뭐가 흔들려?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 맞니? 그런데 어차피 이거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망해도 맞지? 이게 튼튼하다면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얘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럼 봐.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해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에 기존의 정책이 뭐였는데? 금융감독 정책과 기존의 정책이 뭔데? 미시 건전성 정책이 그렇지.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리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봐라. 다음 거 이해돼?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건 어느 정책에서 쓰는 건데? 통화 정책에서 쓰는 거지. 그리고 금융 안정은 어디서 쓰는 건데? 금융감독 정책에서. 그렇지. 이해지. 둘 다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앞에서 벌써 다 나왔지. 몇 개? 두 개. 알겠니? 하나, 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자동으로 이해되냐면 봐. 어느 부분이 자동으로 이해돼야 되냐면 요 부분이 자동으로 이해가 돼. 근데 요 부분이 자동으로 이해가 돼. 위에 분명히 두 개를 던졌고 두 개를 얘기했다. 됐니?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 됐니? 이해적이까지. 그리고 우리는 안다. 문제점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문제점 나오면 뭐 나와야 돼? 해결책이지. 봐라.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 추가된 이지. 쉽게 말하면 당연히 개별 금융회사도 안정적이어야 되지. 근데 뭐가
거시 건전성 정책이 뭐 돼야 된다고? 추가되어야 된다. 자,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봐라. 그다음 두 번째 단어 상호보완. 이해했지? 당연한. 왜냐하면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분절적인 것이 아닌 거지. 그렇지. 연결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정책으로도 어디에 영향을 받아? 금융감독 정책에 영향을 받고. 근데 여기에 금융감독 하지 말고. 통화정책이 어디에도 영향을 줘? 금융에도. 그리고 금융도 어디를 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뭐를 해야 돼? 상호 보완을 해. 이해했지? 조 단어들만 이해되면. 맞나? 자, 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왜 그 다음부터 쉽다고 얘기했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것이 건전성. 요것만 알면 되는 거지. 나머지 건 다 했으니까. 맞나? 자, 것이 건전성. 여기 얘들아. 중요한 내용은 뭐 된다고 했어? 반복되지. 요 문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말고 그냥 구절. 요 문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하자 눈으로 봐봐라.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거시건전성은 했고 이놈아 거시건전성. 거시건전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고. 구절. 금융 시스템 아이가. 됐니? 됐니? 해보자. 거시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의 차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건데? BCG. 옛날. 그리고 거시는 금융 뭐?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됐니? 그 다음.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은 뭐를 추구한다고?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당연하지. 아예 아까 설명해. 나는 이게 솔직히 이해가 됐거든. 아까 개별 금융회사가 망하면서 뭐가 무너졌다 그랬어? 시스템이 무너졌으니까 개별 금융회사 안전은 안전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그렇지 이렇게 이해했으면 굉장히 빨리. 근데 여기까지 다 진짜 얘들아 봐봐. 이거 실제로 당시에 이거 너 예습이든 했던 애들 특징이 뭐야? 이거 여기서 아까 3문제에서 다 막힌다 그랬지? 그러니까 날려서 읽는 애들 이해가 안 된 채로랑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게 왜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 그러니까 쭉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냥 그렇게 읽는 건 의미가 없어. 내 입장에서 그건 공부가 아니야. 네가 백날 문제를 풀어오고 맞아봤자 왜 그걸 안 본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걔들은 뭘 해도 안 몰라. 참 미안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독해력과 사고력을 묻는 거야. 근데 이게 정해져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지. 그럼 나 같으면 잘 봐. 나 같으면 정말로 그냥 중심 내용 잡고 다 지우고 이게 중심 내용 아니야. 만 여기까지 그러나 뒤에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러면 어차피 그 다음부터 구체화라고 했지. 그러면 내 같으면 집어넣어 보겠다고. 근데 내가 그랬지. 진짜로 집어넣어 보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 없어. 집어넣어 보겠다고. 내 같으면. 그리고 진짜 이걸 다 이해해 보려고 하겠다. 됐니? 내가 예시 처리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나는 진짜로 이거 예시 처리를 어떻게 한다? 그냥 앞 내용 그대로 끌고 내린다 그랬지. 이해는 여기까지. 근데 그렇게 하는 애가 없다. 진짜가요. 그러니까 맨날 눈으로 읽고 이해 안 된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예시가 있는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뭔데? 정말로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있잖아.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예시에 다 집어넣잖아? 그럼 중심 내용이 이해가 된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시키는 건데 그 방법을 하지 않는다고. 됐니? 정말이야. 왜 안 하는데요? 진짜 안 하더라. 그래서 나는 얘기했지. 적어도 기출할 때만이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피곤하게, 힘들게 해야 돼. 그게 쌓이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본 경험들이 쌓이고 그 구조화되고 도식화되는 거야,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됐니?
그치, 금융 시스템 봐라, 봐라. 아, 나왔지. 이때, 바래.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자동으로 이해돼야 돼. 알겠니? 자동으로 이해돼야 돼. 무슨 말이야? 미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거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거시도 뭐 해야 된다? 아까 제일 중요한 단어 거시가 추가되어야 되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자동으로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 개별 금융회사 쎄 빠지게 안전시켜 봤자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시는 미시대로 가져가되 여기에 뭐를 추가해야 된다? 거시를 추가해야 된다. 너희 내 분석지 계속 받아보면 알겠지만 뒤에 추가된 애 전부 빨간 표시 다 올라가 있어. 정말인가? 나는 특정 단어들에만 올려. 단어 올릴 때는. 추가된, 여부, 모든, 일정한, 미리 이런 단어들만 올린다. 왜요?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분명히 저걸 읽을 때 미시 아니고 거시구나 하는 순간 잘못 읽는 거야. 미시 아니고 거시가 아니야. 미시에다가 거시를 추가하는 거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근데 여기까지. 자,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또 나왔지. 됐니? 금융 시스템 또 나왔어.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거시건전성은 뭐를 가져간다고? 뭐를 추구한다고? 거시 금융 시스템. 자, 그러니까 봐라.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게 목적. 됐지? 그리고 이 두 문단은 어떻게 읽으면 돼? 엮으면 되지. 묶어서 해야 돼. 왜냐면 아직도 거시건전성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됐나? 자, 그 다음에 그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결과 얼마 추상적인. 그럼 니한테 아니, 계속 질문해. 나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네가 궁금해야 될 거 뭐? 문장 봐. 제일 처음에 뭐가 궁금해야 돼? 상관관계가 궁금해야 돼. 그렇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아니, 비례관계일 수도 있고 반비례관계일 수도 있지. 그걸 누가 알아? 다 상관관계인데. 상관관계를 애들이 단어를 착각하던데 상관관계라는 건 연관이 있다는 거지. 그게 정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얘는 여기까지. 상관관계라는 건 말 그대로 상관이 있다는 거. 그냥. 아니,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녕 하고 인사 지나갔어. 그럼 누가 물어보지? 쟤 누군데? 그냥 상관이 있어. 뭐 아는 사람. 어떻게 아냐? 중요한 건. 맞잖아. 좋아할 수도 있고, 욕했을 수도 있고, 싸웠을 수도 있고, 당연한 거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중심 내용은 무조건 기준점이다. 그러려면 정말이야. 그럼 얘 진짜 이것만 알아. 첫 번째 상관관계, 두 번째 정책 수단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속도를 겁나 높이는 거야. 왜냐하면 내한테 필요한 건 상관관계다. 여기서 상관관계가 뭔데? 드디어 나왔지. 상관관계가 뭔데? 경기 수능성. 그러면 이제부터 뭐만 알면 되는데 경기 수능성이 뭔지 봐라.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경기를 뭐 한다고? 과열시킨다. 이게 경기 수능성이에요. 얘는 여기까지. 자, 얘는 여기까지. 결국 그 말은 뭔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이 적게 풀렸다는 게 많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 많이 풀리는데도 또 뭐야?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지. 얘는 여기까지. 돈을 계속 풀어. 그러니까 집값 겁나 올라가지. 그러니까 또 뭐야? 더 과열되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가 뭔지 알겠지? 잘 봐. 요 상황은 요것만 이해하면 된다. 요게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를 뭐 해야 돼? 완화해야 되지. 당연히. 완화해야 된다. 이 말 다 이해가 돼야 돼. 완화해야 돼.
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거, 그러니까 덜 문제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맞니? 그럼 이제 드디어 나와야 돼. 뭐에 도입이 필요하다 그랬어? 정책 수단이 나왔지. 드디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됐지? 그럼 우리는 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에 대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체화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안다. 이게 다야. 이 내용 두 개 이게 다다. 네.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보고 여기서 생긴 다 지우고 중심 단어 두 개만 잡아보세요라고 하면 경기 수능성, 경기 대응 완충 요거 두 개다. 근데 이거 두 개야. 경기 수능성이니까 뭐를 잡는 건데 경기 대응 완충 이거 다지. 근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아까 분명히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들이 돈을 뭐 한다 그래서 더 풀어버린다 그랬지. 근데 봐.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의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잘 봐. 그러면 잘 들어. 저 말이 무슨 뜻이야? 간단해. 은행 보고 돈을 풀으란 얘기야. 돈을 걷어들이란 얘기야. 걷어들이란 얘기지. 맞죠? 그렇게 되면 더 과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렇지. 걷어들이란 얘기.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이 많아졌어? 안 많아졌어? 아니 얘들아 돈을 계속 걷어들였으니까 많아졌어? 안 많아졌어? 많아졌지. 한편 여기서 나눈다. 알지? 적립된 완충자본은 침체기에 봐라. 이해돼. 침체기에는 돈을 풀어야 돼. 돈을 걷어들여야 돼.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해돼. 아 진짜 다 이해. 내 이 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진짜 잘 썼지. 다 말이 되지. 응. 된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다시 최저 자기 자본 제도를 쓰는 이유가 최저 자기 자본 제도가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3장 다시 올라가.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게 목적이다. 알겠지?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는 금융 시스템 차원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거야. 됐니?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것도 왜 이렇게 문제 출제되는지 알아야 돼. 이전에. 쌤, 이전이란 말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 없어도 이유니까 당연히 앞에 건 이전이겠지. 근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출제하는. 그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재밌는 얘기 해줄까? 답 4번이지.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봐라.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과정. 여기까지 그게 3분단에 그대로 있지. 그래서 이렇게 봐라.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핵심은 아까 뭐라 그랬어? 앞에 거 3개 해볼까? 앞에 거 3개만 해볼게. 이거 무슨 접근 방식이었어 아까? 이원적이었지. 근데 이건 찾으면 되고 이거 봐.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소리야. 알겠지? 그다음 3번 봐. 3번 선지 봐. 경기 침체기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개통하죠. 이원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러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애들은 3번 선지를 굉장히 빨리 넘겨. 얘네니 찾지도 않아. 왜 찾는 게 불가능한 거다. 네, 이런 거야. 내가 그 말해줬지? 시간은 이해한 애들한테 무조건 빨리 풀 수 있게끔 문제는 만들어져 있다. 알겠지? 그걸 전제로 깔고 이해를 해. 그러니까 문제 공부를 해. 시간을 줄이는 네가 온갖 방법, 이상한 방법 다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겠니? 아무런 의미. 그렇게 줄지 마.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진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던데. 네, 그게 하여튼 조금 이해가 안 돼, 개인적으로. 응.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과제물 할 때 자꾸 조언을 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거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됐어? 이해됐지? 그렇지. 이렇게 풀면 3번 봐봐. 해줄게.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까지는 저기 있잖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지. 내가 지문의 언어만 찾으면 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이건 안다. 이게 뭔데? 거시. 이건 뭔데? 미시. 일단 이건 알지. 여기까지. 그럼 4번, 5번 떨어뜨려. 여기까지. 그리고 완충자본을 잘 봐. 자, 만약에 불황이면 완충자본을 뭐 해야 돼? 사용해야 되지. 이해는 여기까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유지하도록 하여. 그렇지. 미시건전성 한다. 사용하도록 하여. 네. 그래서 1번이지. 네. 그다음 4번. 지문의 언어로 해볼게.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진짜 중심 내용이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데? 경기에 대해 뭐다? 비대칭. 이제 이 내용을 뭐 해줘야 되는 건데? 그치? 아니, 비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비대칭?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궁금해야지. 내가 그랬잖아. 네가 던져야 될 질문은 두 가지다. 왜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비대칭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비대칭이냐? 그러니까 어떤 비대칭인데? 아, 궁금해야 된다. 내가 글은 있잖아. 왜 자꾸 사고력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네가 말하는 사고력과 내가 말하는 사고력이 조금 다른데 내가 말하는 사고력이라는 건 정해진 절차의 사고인 거야. 알겠니?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야. 그럼 봐. 비대칭이래. 그럼 찾아보자.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맞잖아. 아하. 비대칭이고. 그러니까 과열 때는 효과인데 경기 침체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비대칭이네. 그 다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때는 무슨 말인데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돈이 풀리더라 안 풀리더라 안 풀리더라. 그렇지. 여기까지. 또 뭔데? 해볼게. 여기까지 효과가 뭐하더라? 미미하더라. 언제? 침체 때는. 됐니? 결국 침체 때는 미미하더라. 맞나? 자, 그 다음에 오히려 봐라. 확대된 신용 공급이 이건 침체 때지. 결국 침체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뭐야?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다음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현상 요거 두 개만 기억하고 이러한 현상 이것도 똑같다. 맞지? 자, 과열 때는 효과적인데 침체 때는 효과적이지 않더라. 맞네? 자, 그럼 해보자. 1번. 금리로 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 말면 되지. 부동산 등 이거지. 그 부분이다. 맞지? 오히려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심리에 따라 맞잖아. 잘 봐. 어느 부분이야? 요거지. 가계나 기업 요 부분. 여기까지. 그다음 3번. 금리로 올리기가 있을 경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자, 얘들아.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돈을 풀어야 된다. 분명히 알겠니? 풀어야 돼. 근데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에 도입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돈을 모으는 거야, 푸는 거야. 모으는 거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돌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답해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지문만 보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는 알겠지? 과열기에 도입한다 그랬어. 침체기에 도입한다 그랬어. 과열기지. 그렇지. 이렇게 답해도 된다. 알겠니? 3번. 그러니까 이해했나? 이렇게 이해하면